내가 떠나는 이유 17번째. 깜빵 경험이 있는 51살 하사장이 나를 보면서 형님, 본방에 가면 남아도는 게 면도기야. 거기서 하나 쓰면 돼요. 하면서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하였다. 5월 8일 토요일. 어버이날 주말은 면회가 없다고 한다. 이곳은 휴일이면 모든 게 정지되고 만다. 그래서 그런지 토요일이라 시간이 너무 가지 않았다. 군대에서는 면회를 위해 주말을 기다리지만 이곳은 정반대다. 주말은 모두가 지루하고 싫어하는 요일인 것이다. 아침은 콘브레이크, 모닝빵, 우유, 그리고 딸기잼, 야채 샐러드가 나왔다. 나는 모닝빵에 딸기잼을 바르고 야채 샐러드를 듬뿍 담아 눈을 감고 상상에 빠져본다. 언젠가 외국인 친구 결혼식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 그때 아내와 같이 참석하였던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떠올리며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를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웠다. 빵을 좋아하는 나는 어느덧 세 개를 먹고 있는 게 아닌가. 무료한 주말 오후는 대부분 편지를 쓴다. 나도 그들과 함께 옆 사람에게 편지지를 얻어 상호에게 편지를 쓰기로 하였다. 우리에게는 TV 채널 선택권이 없다. 이 구치소 TV는 중앙센터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 같았다. 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TV를 보면서 인사말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나의 힘든 생활을 그냥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여 보고 싶은 상호에게 상호야, 살려다오. 이 나이에 징역생활이라니. 먼 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이리 버티고 있는 것인가. 그냥 다 손을 놓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기엔 아쉬움이 많고 너무 한이 많은 내 인생이라 생각한다. 잘못했다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그냥 교도소로 갈까? 거기도 힘들면 끝내면 되지. 나는 내가 보낸 문자를 통해 취직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야. 6월 8일이 첫 심리날인데 그때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려 한다고 하는데 두렵다. 변호사는 내가 모르고 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다 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형이 더 가중된다고 하길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단다. 자네와의 통화 내역 중 한 건당 20~30만 원이라는 소리와 사기꾼 아니야? 라는 내용에 대하여 검찰은 내가 알고 했다는 주장이야. 한 건당 10만 원 받아 하루 2~3건 이게 큰 돈이라며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사기꾼이 하는 짓을 내가 했다는 것이지.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나는 사기꾼이라는 말은 통상적인 말이다. 언어는 사회성을 띠고 있는데 만일 그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내 말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수사 로직에
나를 가두어 구속을 시킨 거야. 내 나가면 이 보피놈 상책을 찾으러 중국에 갈 거야. 이놈들을 찾아내서 능지처참을 쳐버려야지. 이 일 때문에 온 가족이 아빠인 나를 구하려 생업을 제쳐두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보는 등 합의금 만드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니 이거 참네. 이게 무슨 일인지. 피해자들도 보피에 속아 그 어려운 돈을 전부 날리고 말았으니 그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 미안하고 속상해. 피해자는 당연히 나를 쥐어짜면 나한테서 돈이 나올 줄 알고 있겠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무일푼이라는 게 서글프다. 어찌되었든 시간을 내서 탄원서 하나 부탁한다. 우선 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잘 읽고 다시 편지할게. 2021년 5월 8일. 나는 이 편지를 수영이에게 보내서 상호 삼촌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라 하였다. 월요일. 검사 조사가 한 번 더 있다고 통화 내역에 미비한 것이 있어 확인차 부른다고 변호사가 귀뜸하였다. 내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5월 9일 일요일. 내일 월요일 검찰 수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내 모든 범행은 핸드폰에 다 있고 결국 그 통화 내용을 가지고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의 다툼인데 검찰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알고 했다는 것이고 나는 모르고 했다는 것이다. 이제 진실은 재판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오늘도 어려운 잠에서 깨어났다. 체구가 작은 전시의 코 고는 소리에 방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방사람들은 본인들도 잠들면 코를 골면서 코 고는 사람은 전시 혼자인 것으로 몰아세웠다. 중국 선원이 이감을 가고 나서 열두멍이 모든 일마다 사사건건 전시탐만 하며 왕따를 시킨다. 단체 생활에 있어 한 사람만 왕따를 시키면 남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이 방에서의 모든 문제는 전시 몫이 되어버렸다. 인간이란 어찌 보면 잔인하게 그지없다. 자신의 단점을 감추기 위해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왕따를 시키면 자신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나쁜 짓인 줄 다 알면서. 그나저나 전씨에게도 문제는 있었다. 특히 식사 배분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영호의 불만이 제일 심하였다. 밥과 국, 반찬, 배식은 식사 때마다 양이 다 다르다고 불만이다. 배식을 잘못하면 나중에 밥이 모자라 아랫사람들은 난처해진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먹는 거에 인색하지 않아 조금씩 다시 덜어주기에. 그렇지. 전시의 배식은 항상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하여 모두의 빈축을 사곤 하였다. 전시는 왕따가 된 이후 행동이 더 위축되어 실수가 더 많아졌다. 해병대 나온 영민이가 군대처럼 하면 코골이는 이틀이면 다 고쳐집니다 하며 내게 의견을 묻는다. 나는 이 좁은 방에서 뺑기통이나 철문이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이 난리를 치는가 생각하였다. 본인이 코골이가 심한 걸 알면서 뺑기통으로 가서 스스로 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야, 본인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니? 길어야 2주 후면 헤어지는데 우리가 조금 참자. 내가 영민이를 달래는 사이 아 씨발 그래서 어쩔 건데? 깡마른 전씨가 관물대를 집어던졌다. 우당탕탕 소리에 우리는 모두 놀랬다. 항상 시끄러운 옆방에서도 소리가 조용해졌다. 아마 우리 방 싸움 구경 소리를 즐기려 소리를 멈추고 길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제서야 전씨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들어온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작은 체구에 한 성깔 있는 전씨였다. 영민이 주먹이 터지기 일보 직전 방장은 자기 방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흥분하여 영민에게는 말을 못하고 만만한 전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려 하였다. 누군가는 멍석말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더 있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 나는 뺑기통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다가 관물대 맞은편 벽을 향해 뿌렸다. 그대로 두었다간 교도관이 쫓아오고 분명 누군가는 징벌방에 갈 게 불을 보듯 뻔하기에 이 다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방사람은 모두 놀래서 하던 일을 멈추었고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정지되고 말았다. 12. 걱정이라는 것. 나는 이 방의 어른으로서 방 사람을 진정시켰다. 좀 조용히 살자. 착하게 살자고. 이렇게 싸워서 징벌방에 가면 서로 좋을 게 없잖아. 서로 조금씩만 참읍시다. 그리고는 방장님과 전 사장, 영민씨, 미안해. 나는 아들 같고 동생 같은 이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였다. 해병대 나온 40대 영민이가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먼저 사과를 하자. 모두 사과를 하였다. 내가 수건으로 바닥에 흩어진 물을 닦자 재영이가 먼저 다가와 걸레질을 같이 한다. 그러자 모두가 자기 수건을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였다. 덕분에 바닥이 유리처럼 깨끗해지는 순간이었다.